봅시다. 그 물질 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아마 효소 파트 공부할 때 이 그림 봤던 것 같은데 어때? 기억나지? 발열 반응, 흡열 반응 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야. 요게 옆에서 체크를 해놓으세요. 요만큼이 반응물이 갖고 있는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 그럼 여기 오른쪽 부분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이야.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 이만큼의 크기가. 얘는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 얘는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제일 기본적인 건 운동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 입자가 움직이잖아. 맞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 반응물에 해당하는 입자들이 움직인다고. 그 움직일 때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Z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있을 거야. 이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운동 에너지를 합해줘야 돼. 단 플러스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진동 에너지도 있어. 그 입자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는 이 물 자체가 X로 갈 수 있고 Y로 갈 수 있고 Z로 갈 수 있잖아. 그지? 그 운동하는 방향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다 합해주는 거는 기본이고, 두 번째, 요 O랑 H 사이의 결합이 움직여. 이게 진동을 한다고. 이게 쭉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런 운동도 하고, 또는 이런 운동도 해. 무슨 소리 알아? 다음에 축을 기준으로 회전 운동해. 그럼 이런 모든 에너지를 다 합쳐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핵에 보면 핵도 에너지를 갖고 있지. 핵 에너지. 그래서 핵이 분열되거나 융합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잖아. 빅뱅 초기에 배웠잖아요, 우리. 맞지? 그 핵 에너지 관련된 것도 다 더해줘야 돼. 결론은 인간은 못 구해요. 이거 못 구해. 못 구한다고. 그 개념은 있어. 여기는 반응물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에 합친다. 예를 들면 이 광합성이라고 쳐봐. 광합성이라고 치면은 CO2와 H2O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합. 맞지? 그리고 뭐 이런 운동도 필요하고 이런 운동도 필요하고 다 모든 그 핵 에너지까지 전부 다 더한 값이 이건데 못 구한다고. 실험적으로 구할 방법이 없어. 알겠니?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요 차이값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 에너지가 방출될 때 이 차이값만 우리가 측정 가능해. 잘 기억해야 돼. 이 말 되게 중요한 거야. 요거 우리가 측정 못해? 이것도 측정 못해? 얘만 측정 가능하다고. 어떻게 측정하면 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얘가 방출하면, 에너지를 방출하면 이게 어떤 시험관에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치면 이 주변으로 열이 쭉 뿜어질 거 아니야. 그 주변이 데펴지겠지. 이게 얼만큼 데펴지는지를 가지고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일명 열량이라고 하는 거. 응?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제 열이 막 방출될 거 아니야. 이걸 시험관으로 가둬. 이 뭐라고 해? 보온이 잘 되는 통으로 가둔 다음에 여기를 물로 채워. 그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이 물이 데펴지겠지. 이 물이 얼마큼 몇 도만큼 데펴졌는지에 따라서 열량을 에너지 개념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 이거는 요건 측정할 수 있는 거야. 요거는 측정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은 측정할 수가 없다. 알겠지? 측정 가능한데 뭐를 통해서 측정 가능해? 주위의 온도 변화.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 주변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주위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다. 이게 발열 반응뿐만 아니라 흡열 반응도 동일해. 흡열 반응도 요 차이 값은 우리가 주위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측정 가능하지만 이 생성물 자체의 에너지 합, 반응물 자체의 에너지 합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고. 알겠지? 요 차이 값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럼 봐봐. 이 그림에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여기 있는 물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을 쭉 뿜어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열이 이제 주위에, 이 열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 내려가? 발열 반응하면? 주위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맞지?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 그럼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에너지가 빠져나오면서 주위를 데펴준 거잖아. 그럼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얼마큼 감소해? 얘가 늘어난 만큼 감소하는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이게 열량을 이제 계산해봤더니 100줄만큼 열이 발생했대. 그럼 물질이 잃어버린 에너지는 얼마큼인 거야? 100줄인 거야. 뭐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알겠지?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그럼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기다 내가 온도계를 딱 갖다 댔어. 그럼 이 온도계의 온도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뿜어지고 있잖아. 그럼 여기 주위에다가 온도계를 딱 갖다 대면, 여기다가 온도계를 갖다 대면 온도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뭐 이 모양이라도 뻥끗이라도 된거나. 그냥 배실 웃지 마 말고 올라가다 내려가다. 뭐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했어? 답을 공개해볼까? 여기는 올라가지 온도계가? 여기서 열을 뿜어내니까 이 주위가 데펴지면서 주위의 온도가 좀 올라갈 거라고. 그럼 여기서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잖아. 여기 안에다가 온도계를 꽂으면 어떻게 될까? 온도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여긴 지금 온도가 올라간다며. 맞지? 그럼 여기다가 꽂으면 온도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온도계가. 빨리 생각해봐. 생각했어? 떨어진다 맞아? 그건 네 성적이고 그렇게 하면 떨어지는 건 네 성적이고 성적이 오르려면 얘도 올라간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쳐봐. 예를 들면 광합성이면 물과 이산화탄소 이거 아니야? 이 안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 안에 저장된 에너지는 감소하는 게 맞아. 주변에다가 만약에 발열을 한다고 치면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건 맞는데 이걸 측정할 방법이 없다니까? 너가 여기다가 온도계를 꽂는다는 건 뭐냐면 잘 봐라. 요것도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온도계를 꽂았다는 거는 이 물질과 물질 사이에다 온도계 꽂은 거지 그럼. 이 물질 자체가 꽂은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위에 온도가 올라갔으면 여기 용액에다가 담궈도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럼 온도가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거는 물질 자체겠지 이거. 이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감소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내부에서 감소하는 에너지는 측정한 도구가 없다니까? 우리 측정할 방법이 없다고.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00줄만큼 에너지가 뛰쳐나왔으면 이 검은색 알갱이가 100만큼 일었나 보다라고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방법은 없다고. 이제 이해 갔어? 그래서 여기다 온도계를 대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도 왜 올라가요?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 올라가면 이거 떨어져야 된다가 아니야. 이 물질 자체가 에너지를 잃는 건 맞지만 내가 온도계를 갖다 대는 건 물질과 물질 사이라고. 이것도 결국 얘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주위랑. 이해 갔어? 졸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알겠지?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때 이 시험관 안도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응? 이제 이해가 된대. 이러잖아 지금. 다음 흡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하면은 물질이 열 에너지 싹 빨아간단 말이야. 그럼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주위의 온도가 떨어져요. 주위의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 추워진다고. 주변이 시원해진다고. 그 온도계를 여기다 갖다 대면 온도계가 쭉 줄어들 건데 여기다 갖다 대면 역시 온도계가 줄어든다고. 알겠지? 주위 온도를 빨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에너지를 갖고 가는 주체는 누군 거야? 내가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알갱이들이 가져가는 거야. 온도계는 역시 이 사이에 꼭 낑겨있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이해했어? 이거야. 이게 발열과 흡열에 관련된 거고. 전 시간에 산화하는 산염기를 공부를 했잖아. 산염기 중화 반응은 무조건 무슨 반응이야? 발열이야 흡열이야? 구색하는 것은? 발열! 산염기 중화는 무조건 발열이야지? 아니 중화 반응 하면 물, 염, 열 세 가지가 발생한다며. 그 열 에너지 가지고 중화점 찾는 것도 했는데 한 주 지나가고 다 까먹었다. 그 휴가 가고 다 버리고 갔어요? 응? 휴가 갔다 오긴 했냐? 어디 뭐 물놀이라도 갔다 왔냐? 그 집에 처박혀 있었냐? 그래. 나도 크게 다른 삶을 살고 있진 않아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집에만 처박혀 있고. 슬프다. 여튼 이 발열과 흡열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그래프에 대한 발열, 흡열 반응을 각각 매치를 좀 시켜놔. 됐죠? 밑에 이제 실제적인 예를 보자. 예. 물리 변화 중에서 화학 변화랑 물리 변화 있잖아. 차이점 알아? 화학 변화는 입자 자체가 종류가 바뀌어야 돼.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이 생성물 될 때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물질을 바뀌어야 돼. 물리 변화는 같은 종류의 물질이야. 대표적으로 상태 변화. 상태 변화가 얼음에서 물 되고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거 있지.
변화는 변화잖아. 근데 화학 변화야? 아니야. 이런 거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야. 왜? 물이라고 하는 성질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얼어 있어도 물인 거고, 액체 상태도 물인 거고, 수증기도 물인 거야, 결과적으로. 맞아? 자, 요때 한번 물어봅시다. 오른쪽으로 바꾸고 싶어? 오른쪽으로 넘어가려면, 얼음이 물 되고 물이 수증기 되려면, 가열해야 돼, 냉각해야 돼? 가열해야 되는 거지? 열을 가하는 거야. 그럼 열을 가하면, 바깥쪽에서 열을 가하면, 물질은 그 열을 흡수해 방출해? 흡수하는 거야, 이거? 가열을 해갖고 일어나는 반응은 그 열을 흡수해갖고 일어난다고, 얘가. 얼음이 가열된 그 열을 흡수하면 물로 바뀌는 거고, 물이 이 가열한 열을 흡수하면 수증기로 바뀌는 거라고. 이해가 돼? 그럼 거꾸로 가려고 해봐. 거꾸로. 수증기가 물이 얼음으로 가려면 가열이 아니고 뭐 해야 되지? 냉각해야 되는 거지. 열을 뺏어줘야 된다고. 그럼 내가 열을 뺏는다라고 하는 거는 물질은 그 열을 뱉는 거야? 흡수해가는 거야? 아니, 내가 니한테 돈을 빼서 너는 그 돈을 뜯긴 거야? 돈을 얻은 거야? 내가 돈을 가져갔는데 너가 돈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뭔 상황인지 알겠냐? 냉각이라고 하는 건 열을 뺏어가는 거라고. 너가 갖고 있는 열을 뺏어간다고. 너는 열을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잃은 거라니까? 이해가 돼? 그럼 봐. 이 개념으로 접근해볼게. 가열을 해갖고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열을 가했으면 얘가 그 열을 흡수한다며. 그래서 가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인 거야. 물질이 그 열을 흡수해서 오른쪽으로 바뀌는 거라고. 이해가 돼? 그럼 거꾸로 냉각하는 거는 열을 지금 바깥에서 뺏어가는 거지. 그럼 물질은 그 열을 뺏길 거 아니야. 그럼 흡열이야, 발열이야? 이 냉각해서 일어나는 과정은 발열 반응이라고. 얘가 열을 방출하면서 넘어가는 거라고. 수증기에서 물 될 때 열을 방출하고, 물이 얼음이 될 때 열을 방출하고. 그 방출된 열을 냉각이라는 과정으로 뺏어가는 거잖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돼? 이거 적응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즉 가열에서 일어나는 반응 같은 경우는 흡열 반응인 거고, 냉각해서 일어나는 반응 같은 경우는 발열 반응인 거고, 상태 변화에서 이렇다고. 그럼 실제로 수증기가 물될 때 열이 방출되냐? 수증기가 물될 때? 방출돼. 언제 경험할 수 있지? 비 내릴 때. 먹구름 끼고 비 내리려고 그러면 수덕지근하지 않냐? 비 몰라? 비를 몰라요? 어디 저 사우디 이런 데서 산다고 몰라? 그 비 내릴 때 수덕지근해. 막 땀나고 그런다고. 물이 얼음 될 때도 열이 방출돼요. 이게 조금 방출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방출된다니까? 조금 방출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방출돼. 이걸 이용하는 애들이 에스키모인들 아니야? 얼음집 짓잖아. 이글루. 얼음으로 집을 지은 다음에 추우면 뭐해? 불을 때? 집이 날아가. 다 녹아버린다니까? 그럼 뭐 하는 거? 어떻게 해, 따뜻하게? 물을 뿌려. 그 물이 얼면서 열이 방출되고 그 열 때문에 후끈후끈하다고. 이게 경험을 안 해봐. 얼마나 후끈한지 모르잖아. 그치? 네가 뭐 북극에 가봤냐? 안 가봤을 거 아니야. 이게 어느 정도로 따뜻한지 알려줄게. 집에 보일러는 있죠? 집에 보일러는 떼봤냐? 그럼 방바닥이 따끈따끈하지? 보일러 없는 사람 보지 마. 한번 내가 ጭ게 해줄게. 방바닥이 따끈따끈해. 보일러 틀면 방이 따끈따끈하다고. 왜 따끈따끈한지 한번 생각해봐. 바닥에 뭐가 흘러? 보일러 때문에? 뜨거운 물이 흐르지. 그 뜨거운 물 때문에 따끈따끈한 거 맞아? 다라치고 따뜻한 물 때문에 따끈따끈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장동에 정수기에 가고 여기다 뜨거운 물을 받아왔어.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와.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은 다음에 이러고 쬐고 있다고 생각해봐. 벽신이지, 벽신. 무슨 소리야? 경험치로 있지 않냐? 이걸 내가 잡아야지 따뜻한 거지. 이렇게 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맞지? 근데 실제로 그 바닥에서 보일러를 틀었을 때는 그 열기가 후끈후끈하게 나온다고 지금 바깥쪽으로.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그 이유가 뭔 거야? 보일러의 원리는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갖고 수증기를 넣어. 그럼 여기 방바닥에서 수증기가 물로 액화된다고. 수증기가 물로 액화되면서 방출되는 열이 그만큼 큰 거야.
너네가 후끈 효과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뜨거운 물에서 느끼는 거랑 천지 차이인 거지. 응? 그 보일러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열감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크다고. 그게 여기서 방출되는 열인 거야. 동급으로 여기서 방출돼요. 물이 얼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난방용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에스키모인들은. 우리도 이거 쓰면서 언제 그 오렌지 같은 거 농사 지을 때 추우면 냉해를 입어. 냉해라고 하는 게 그 과육이 결국은 세포거든, 세포. 그럼 그 안에 물이 채우고 있지. 물은 얼 때 부피 팽창하는 거 아마 들어봤을 거야. 그럼 작물이 얼면은 부피가 팽창하면서 세포 구조가 터져. 그럼 과육이 이미 터진 상태로 먹으면 그냥 덩멀할 뭐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냐? 그치? 과육이 망가진다고. 그래서 농작물이 이제 얼 것 같으면 뭐 하는 거야? 물을 뿌려봐. 그럼 그 물이 얼지. 어느 과정에서 방출되는 열로 그 안에 있는 세포 구조는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 냉해를 안 입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밑에 보면 예로 다 나온다. 여튼 여기서 이거 낼 때 열 방출되고 여기서 이거 낼 때 열 방출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냉각하는 과정에서 그 수증기 액화, 이게 액화잖아.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모르겠는데 이게 뭐라고 그래? 수증기가 물 되는 건 액화, 물이 얼음 되는 거 뭐라고 그래? 민준이 이거 뭐라고 그래? 물이 얼음 되는 거. 오? 진짜 몰라? 맞아. 응고. 왜 또 쫄고 그래? 아이고, 너 알고 있는 게 맞아. 응고, 액화. 이건 알아? 뭐 수중이 되는 거? 기화. 얼음이 물 되는 건 뭔지 알아? 융해. 이거 아마 이 이후로 다시는 설명을 들을 일이 없을 거야. 아마. 왜? 중1 때 꼭 알고 넘어야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라는 거 중1 때 딱 배우지? 맞아? 그 다음에 이거 알려주니? 고등학교 2학년 수학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플러스해서 하면 어디까지 가르치는 거야? 그지? 안 그래? 지금 이게 딱 그거야. 융해하고 기화, 역사 쓰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지금이라도 회개하세요. 몰랐다면 좀 적어놓고 외워놔. 융해, 기화, 액화, 응고. 그럼 액체를 건너뛰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승화. 이거 정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액화야, 액화. 액체가 될 때 열이 방출된다. 보일러랑 같은 원리라고. 그 보일러가 후끈거리는 정도만큼 비가 올 때 그 후끈거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겨울철에도 눈 올 때 포근하지 않아? 뭐 삶의 경험이 없나? 눈 올 때 안 나가봤냐? 연락 춥다 가서 눈 오면 좀 포근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린 양들 어떻게 해야 될까? 화학 변화 중에서는 연소 연료가 탈 때 뭐 메테인이 타든 뭐 메탄올이 타든 에탄올이 타든 나무가 타든 무언가 타고 있으면 그 주변에 따뜻하냐 춥냐? 따뜻하다 그러면 발열이지 당연히. 이거 모르는 느낌이지. 내가 이렇게 먹는 놈. 한번 얘기해볼까? 중화반응. 중화반응 발열인 건 이미 공부했잖아. 넘어가자. 산과 연기가 반응하면 열이 발생한다. 나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읽어보고 나머지 좀 내가 중요한 거 몇 개 알려줄게. 철이 녹슬면서 열에너지 방출한다.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응용한 게 손난로였지? 기억나? 손난로. 그 안에 들어있는 시카몬 가루가 철가루라며. 손난로를 이걸로 이용할 수 있고요.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염화칼슘 눈 올 때 뿌리잖아. 제설제로. 맞아? 그럼 걔가 이제 물이랑 반응을 하면서 녹아내리는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고 그 방출되는 열로 눈 녹이는 거야. 금속과 산반응할 때 무슨 기체 발생하지? 이거 기억 못하는 놈은 그냥 무슨 기체? 그렇지. 수소. 암소 말고 수소. 이런 거 한 번 더 하면 나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 자, 수소기체. 수소기체 발생해. 이 과정이 발열이야. 열 많이 발생한다. 이거 실제로 화재도 일어나요. 언제 화재 일어나냐면 이 일반적으로 알칼리 금속 기억나지?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랑 물이랑 반응해도 거의 폭발적으로 반응하잖아.
근데 물을 넘어서 물에 얼마 없는 H 플러스랑도 이렇게 반응을 잘하는데 산에 그 풍부한 H 플러스에다가 알칼리 금속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 수소기체가 정말 미친듯이 발생하겠지. 근데 이게 발열이 엄청 심하다니까? 그럼 바로 수소기체 불부터 터져. 그렇게 해서 수소기체 불붙어서 터진다고. 그 정도로 세. 열이 많이 발출된다. 반딧불의 몸에서 빛에너지를 방출한다. 빛에너지를 내뿜는 것 자체가 발열인 거죠.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발열. 꼭 그 열의 형태로 방출 안 해도 돼. 에너지를 내뿜기만 하면 그걸 발열로 볼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잖아. 발열이야. 소리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것도 발열 반응이라고 표현한다니까.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거잖아 지금. 빛 에너지를 내뿜는 것도 발열이라고. 소리 에너지를 내뿜는 것도 발열이라고 표현하고. 반드시 열일 필요는 없어. 그냥 에너지가 방출되는 걸 발열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야.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너네가 오해할 만한 거. 용액이라고 하는 게 그 액체 혼합물만 용액이 아니지. 뗏목도 용액이야. 나비랑 주석이랑 섞여 있는 것도 용액이야. 공기도 용액이야. 질소와 산소가 골고루 섞여 있는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해. 그 액을 보고서 무조건 액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딱 그 느낌이야. 발열했을 때 열만 방출하는 게 발열이 아니야. 빛을 내뿜어도 발열인 거고, 소리를 내뿜어도 발열인 거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발열이라고 표현한다고. 여기서 옆에다가 하나 더 줘보자. 황산을 물킨다. 그냥 황산하고서 화살표 달린 다음에 묽은 황산을 만드는 거. 이게 발열이야. 물에다가 황산을 희석시키는 과정이 발열이야. 물에다가 황산을 희석시키는 과정이 발열이다. 이 열이 상당히 많이 방출돼요. 상당히 많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물키는 거잖아. 결국 물이랑 황산이가 섞는 거거든. 이거 순서가 되게 중요해. 이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물을 떠놓고 이 물에다가 황산을 조금씩 넣어야 돼. 소량의 황산을 방울방울로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방출되는 열이 물이 흡수해주거든. 근데 이걸 만약에 황산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 그 물 한 방울이 바로 끓어버린다고. 그냥 끓는 기름에다가 물 한 방울 넣는 거랑 똑같아. 끓는 기름에다 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튀지. 그 물이 뜨거운 기름에 닿자마자 여기가 기화되면서 갑자기 기체가 발생하면서 튀잖아. 얘가 그렇게 돼. 황산에다가 물방울을 끓으면 황산에다 물방울 한 방울 딱 끓으면은 얘가 그냥 끓어버린다고. 그 정도 열이 방출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딱 튀어갖고 네 얼굴에 묻으면 이건 더 이상 물이 아니지. 뭔데? 황산이라니까요. 묽은 황산인가 그게? 그러면 얼굴에 화상을 입겠지. 살면서 시약으로 뭔가 피부가 손상돼 본 경험은 없을 거 아니야. 학교에서 너네가 딱히 그런 손상당할 만한 시약을 쓰면서 실험할 일이 없어. 나도 대학 다닐 때 처음 다쳐봤어. 황산에 뛰어봤어. 황산이 피부에 닿으면 진짜 불로 지지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신기하더라. 진짜 불로 지지는 느낌이랑 똑같아. 뭐하다가 그 지랄 나는 줄 알아? 우리 그 실험 테이블이 있으면 이제 앞에 조가 있고 저 반대편에도 조가 있어. 그리고 이제 실험할 때 이렇게 옮긴단 말이야. 시약을 따갖고 옮기고 하는데 이 유리 벽면에 묻어있던 게 한 방울씩 바닥에 떨어져.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내가 여기서 30ml 땄어. 여기다 30ml 넣는 과정에서 이거 용액을 넣었다 빼잖아. 이 스포이드 같은 거를 넣었다가 빼면 이 유리 벽면에 묻어있는 액체가 바닥에 떨어진다고. 옮기는 과정에서. 여름이었어요. 실험 보고 이렇게 더우니까 실험복을 걷고 실험을 하지. 더우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더웠고 팔을 걷고 실험을 하고 있었어. 앞에 있는 그 조원이 물어보는 거야. 오빠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뭔 계산인데?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대로 팔에 닿은 거야. 와 진짜 불로 지지는 거랑 똑같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물을 열심히 씻었는데 흉터는 다행히 안 졌어. 신기하다. 화상 입을 때 느낌이 똑같아. 궁금한 사람은 해봐. 이거 맞나? 해보는 게? 그래서
액체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은 아까 여기서 다 정리해줬으니까 넘어갈게. 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만 다 흡열 반응이야. 가열을 해야지 일어나는 거는 얘가 그 열을 흡수해야 되는 거잖아. 흡열 반응이고 냉각을 해야지 일어나는 반응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열을 뺏어야 되는 거잖아. 다 발열이라고. 됐어. 그다음에 여기 밑에 봅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이에요. 흡열만 하면 쉴 수 있어. 좀만 힘내. 간발해. 자, 물리면 아까 핵색이 넘어가나? 아까 핵색이 넘어가고. 화학 변화 중에서 첫 번째 질산암모늄이랑 수산화발륨이 반응하면 이게 또 강력한 흡열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얘가 지금 들러붙었잖아요. 실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무판에다가 물을 몇 방울 떨고 그 다음 이 삼각 플라스크를 놓고서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럼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열을 쫙 뺐는데 뺐을 때 물에 있는 열도 뺏어. 그러면 물이 뭐가 되는 거야? 얼음 되는 거야. 얼면서 붙은 거야 이게. 이런 거 쉽게 경험할 수 있죠? 그 밑에 가서 아이스크림 그 하드를 하나 산 다음에 딱 뜯자마자 혀를 딱 대봐. 그럼 이걸 경험할 수 있어. 그치? 맞지? 아니 얘가 지금 얼어있는 상태에서 녹으려고 할 거 아니야. 이때 열을 흡수해야 된다며. 그럼 네 혓바닥에 있는 그 수분, 침에 있는 열을 뺏어가겠지? 침에 얼겠지? 그 침에 얼면서 네가 이 혓바닥 붙는다.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그 억지로 떼면 살 좀 같이 떠오르는 거야. 그 이게 혀를 댄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입술이 붙지 이렇게. 하드도 안 먹어봤니? 하드 먹어갖고 이렇게 앙 하고 물다가 이 입술에 있는 수분이 얼면서 이렇게 들러붙지 않아? 그때면 껍질 같이 벗겨져.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내가 이상해. 충분히 경험할 만한데. 몇 개 통증 중에서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질 때 그 껍질 떨어져 나가는 거 아프잖아. 근데 이렇게 손톱 까시래기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뜯기지 않아? 이렇게 여기까지? 그 줄로 이렇게 하고 안 돌아가? 계속 얘기해요. 아무튼 뭐 하는 식으로 껍데기 날아가는 건 흔한 거잖아. 좀 오버하긴 했는데 흔한 일인데 왜 모른 척해. 그럼 여기 보면 앞으로 열분해 한다는 건 전부 다 흡열이야. 옆에다 적어놔. 열분해는 다 흡열이야. 열분해 이퀄 다 흡열 반응이야. 그 물질이 그 열을 흡수해갖고 분해된 거잖아. 열분해 되는 건 전부 다 흡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NaHCO3라고 해서 이게 소다라고 해요. 소다. 또는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는 진짜 말 그대로 베이킹하는 파우더야. 빵을 구울 때 넣는 가루. 그 빵 반죽에다가 베이킹 파우더를 집어넣은 다음에 빵을 구울 거 아니야. 그럼 구우면은 열분해가 일어난다고. 그럼 얘를 가열하게 되면 여기서 가스 성분이 날아가는데 딱 봐도 무슨 가스인지 보이지? CO2. 얘가 날아간단 말이야. 그 CO2가 방출되면서 빵이 부푼다고. 그 식빵 보면 그 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 그게 저거 때문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분해 되는 거. 열분해 되면 CO2가 발생하고 이게 일로 들어오면서 석회수가 뿌옇게 흘러지겠지? 이런 것들. 다음 흡열이 또 뭐가 있냐? 소독용 에탄올을 피부를 닦으면 에탄올이 증발하면서 시원해진다. 요즘에는 병원 가서 주사를 잘 안 놔주는 것 같아. 얘네는 감기에 걸려서 가도 주사를 놔줬었거든. 주사 맞아봤냐? 예방 접종이라도 맞아봤겠지. 그 접종 맞을 때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닦아주잖아. 그러면 시원해지지? 시원하게 날아가면서 시원해진다고. 물이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된다. 지금 에너지를 가해서 분해하는 거, 열분해 또는 전기분해도 역시 마찬가지야. 에너지를 가해갖고 분해되는 거기 때문에 흡열이라고. 흡열. 물이 전기분해한다는 거는 흡열이다. 이건 아까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뒤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방출과 흡수하는 예를 지금부터 볼 건데, 아까 과수원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 냉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발열용기라고 해갖고 언제 쓰냐면 전투식량,
군인들이 이제 뭐 장작 피워놓고 끓여 먹을 수는 없잖아 뭔가를. 그럼 연기가 나기 때문에 연기 때문에 그 기지의 위치가 노출돼. 그 연기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쓴다고. 물이랑 산화칼슘이 녹으면 석회수가 되는 거거든 이게. 산화칼슘 CO야. 물은 H2O야. 이게 두 개가 반응하면 COH2라고 해서 이게 석회수란 말이야. 석회수가 만들어질 때 반응이 엄청나게 큰 발열이라고. 그 열로 음식을 데울 수 있을 정도야. 따끈하게. 그 발열팩이 쓰인다. 전투식량에 나온다고 하더라고 요즘에. 나 때는 없었어. 내가 군생활 할 때 없었어. 내가 군생활 할 때가 내가 06년도라고 했더니 너네가 기겁하지 않았니? 내가 06년도에 군생활을 했거든? 그래서 너네가 기겁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유인즉슨 너네는 생명체가 아니었다며 그 당시에. 안 그래? 06년도면은 아직 생명체가 아닐 때 아니에요? 너네 몇 년이라고 했지? 9년? 그래. 내가 전역한 게 08년이거든. 그때는 발열팩이 없었어. 요즘은 발열팩이 있다고 하더라고. 신기하다. 다음에 손난로, 철가루. 연료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연료 연소도 뭐 발열인 거 알고 있죠? 대표적인 발열 넘어가시고 흡열이면은 얼음 주머니 가지고서 신선식품 배달할 때 뭐 배달을 시켜봐야 알지. 쿠팡으로 뭐 로켓 프레시 이런 거 시켜봤냐? 얼음팩 진짜. 그 얼음이 녹는 과정에서 흡열이잖아. 얼음이 물릴 때 열을 흡수해 가잖아. 음식이 열을 흡수해 가면서 음식이 차갑게 유지가 된다고. 다음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 요거는 잘 알 것 같은데. 그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포장하면 저걸 넣어주지. 드라이 아이스를. 왜 드라이 아이스인지는 알죠? 아이스 같은 경우는 웻이잖아. 웻. 녹을 때 액체가 발생하잖아. 드라이 아이스는 녹을 때 액체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날아가지 승화로. 그래서 드라이인 거야. 진짜야! 진짜 드라이 아이스의 뜻이 그거야. 왜 아이스가 아니고 드라이 아이스야. 다음 냉찜질의 팩에 질산암모늄이랑 물이랑 반응시키는 거. 그 질산암모늄 물에 녹이는 거 자체가 흡열 반응이야. 시원해진다. 다음에 제빵소다. 요거다. 아까 제빵소다가 그 소다 얘기하는 거야. 열분해하고 있죠? 열분해. 열분해면 다 흡열이라며. 전기분해, 열분해 뭔가 에너지 가해갖고 분해하는 거는 다 흡열인 거야. 오른쪽에 이글루에서 물 뿌리는 거 아까 얘기해줬고. 너 이거 커피 전문점에서 우유 이렇게 데피는 거 봤어? 라떼 같은 거 시키면은 뭐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우유 넣으면 칙 하면서 뭔가 데펴지는 거 본 적 있냐? 새끼들이 삶에 경험치가 없어 그냥. 커피 미스커피밖에 몰라요? 커피 전문점 가갖고 뭐 라떼 같은 거 시키려고 해봐. 그 우유에다가 타는 커피 있잖아. 그 라떼 시키려고 하면 여기다가 우유를 담은 다음에 이렇게 꼭다리가 나와 있는 게 있어. 쇠로 된 거.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서 뭔가 칙 틀면은 뭔가 소리가 칙 하고 나면서 우유가 데펴진다고. 거기다가 이제 커피를 탄단 말이야. 현장 학습 나가볼까? 저기 메가 커피 한번 가고 그거 좀 틀어달라고 할까? 가고 우리 애들이 이걸 몰라갖고 좀 알려주려고 왔는데 여기서. 거기 보면은 그게 수증기를 싸주는 거야 우유에다가. 그럼 수증기를 싸주면은 우유를 만나면서 걔가 액체로 바뀌겠지. 그때 열이 방출되는 거고 그 열로 데피는 거야. 현장 학습 나가볼래? 그렇다. 다음에 혹시 소금 아까 그 질산암모늄 녹이는 것도 흡열이었잖아. 소금을 녹이는 것도 흡열이야. 그래서 얼음에다가 소금 넣으면 온도 더 떨어지는 거 알아? 원래 얼음의 온도가 0도잖아. 근데 그 얼음 소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뭐 18도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그게 여기 나와 있고.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냉장고에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게 에어컨이랑 똑같은 건데? 근데 에어컨의 원리가 뭐야? 저기 기체가 있어. 냉매 기체가 있는데 이 냉매 기체가 냉매 액체 상태로 들어와갖고 얘가 기체로 바뀌어. 그럼 에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시원해지는 거야 저게 열이. 그럼 기체로 바뀌었으면은
이게 실외기로 나가. 실외기로 나가면 이 기체를 액체로 다시 바꿔준다고. 그럼 열이 방출되지? 아까 여기서 열을 흡수했으면 여기서 열을 방출할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 아나 모르겠다. 실외기 근처 지나가면 엄청 후덥지근하지 않냐? 그게 여기서 방출된 열이야. 기체가 액체되면서. 그 액체로 바꾼 걸 다시 에어컨으로 넣어주면 액체 기체가 바뀌면서 또 시원해져. 이걸 돌면서 순환한다고.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냉장고도 똑같은 원리니까 에어컨이랑. 불이 났을 때 탄산수 나트륨 분말을 수화기에 뿌리면 그럼 이 불에 의해서 얘가 열분해 되겠지. 근데 열분의 과정이 흡열이라니까. 그 흡열 반응을 통해서 차가워지기 때문에 불이 꺼지다 이거야. 밑에 세포, 광합성, 물의 순환, 태풍. 물의 순환과 태풍은 아까 뭐 액체가 기체되고 기체가 액체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설명한 거고, 세포과 광합성은 물질에서 지겹게 쓰면 넘어갑시다. 발열, 흡열. 특히 광합성은 비에너지 흡수니까 흡열. 세포는 우리 체온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발열.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